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103년 중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편집 과정에서. 2019년 지방직이 아니라 2018로 좀 수정하세요. 네. 편집 과정이 오르니까 저 탓하지 마시고요. 네. 1번 가겠습니다. 다음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계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에도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보세요. 선배질에게 구석기 전기의 후기예요. 후기입니다. 전기는 주먹도끼고 후기는 순배찌르기입니다.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주먹도끼 전기, 후기 순배찌르기. 그래서 후기 구석견들이 전기 구석견들 어느 순간 다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생 인류에 가까운 인물들이 순배찌르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벼농사를 지은 것은 청동기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붉은 간토기,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여 청동기인들이죠. 조문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문경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청동기 맞습니다. 반달 돌칼하면 우리가 벼농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동기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 아니죠. 청동기 되면 지배와 피지배 등장하죠. 계급이 발생하죠. 틀렸습니다. 1번 눌러찍기 무늬. 눌러찍기 무늬하고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에서 중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대. 초기는 민무늬 토기, 중대는 눌러찍기, 빗살무늬, 후기면 물결무늬, 그 다음에 번개무늬 토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를 살짝 벗고 해주실래요? 살짝만 내려고. 네. 중기요. 적어드릴까요? 눌러찍기. 해석에? 잠깐만. 눌러찍기 무늬? 예, 수정하세요. 네. 네. 후기로. 네. 니은,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가 뭘까요?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이거 신라 하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당연히 그 종교는 선종이 돼야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 경도광 때, 중대죠. 중대 말기죠. 경천사 십증석탑, 원간섭이 13세기 충수광 시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하대, 답은 2번이 되겠죠.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이건 고구려 백신라 모두 공통으로 만든 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되겠습니다. 선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국가직 풀다 지방직은 되게 쉬워졌습니다. 지방직 3번 갑니다. 밑줄친 이곳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 고려 정종 때 이곳에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서경이죠.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습니다. 평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경이니까 오늘날의 평양 얘기. (1번) 이곳에 현존 최고의 직심체질이 가능되었다. 되게 시험 잘 나오죠. 청주 홍덕사, 청두홍덕사. 청주에 가면 직지축제가 있죠. 제가 애호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수업 시간에 축제가 좀 어떻게 흥청흥청합니다. 이렇게 여기시라고 흥청흥청 축제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 동네를 가지고 되게 많이 장난칠 거거든요. 청주, 충주, 혼돈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은 살짝 감기. 직지축제 흥청흥청 사람들이 흥청흥청 할 것이다.
술도 한잔하고. 네. 두 번째, 진울이 이것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단운동. 네. 진울 나면 순천이죠. 오늘날의 순천입니다. 옛 지명은 승주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적어놔 보세요. 지금은 순천시가 되고 예전에는 승주죠. 예전 우리 고려시대 12목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동네가 승주군입니다. 원래는 요게 이렇게 포함돼야 되겠죠. 다 승주군이 포함되죠. 근데 요즘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니까 편입됐겠죠. 승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라도에 그 목이 3개가 있어요. 나주, 전주, 승주. 이렇게 목이 3곳이 있고 목사가 3명이 파견된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그 다음 조이총이 정중부 등의 타도를 이것에서 반란했겠습니다. 예, 서경유수 조이총. 예. 정중부의 쿠데타에서 반란이 사건이 일어난 게 서경이니까 오늘날에 평양이 되겠죠. 서경에 있는 유수란 말은 궁궐 책임자예요. 서경에 있는 작은 궁궐의 책임자 유수가 조이총이, 여기는 군사가 주둔해 있거든. 얘들을 데리고 정중부를 죽이겠다고 왔다. 즉 이건 지배층의 반란이에요. 피지배층이 아니고요. 아셨죠? 지배계층의 반란, 조이총의 난,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난,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배계층의 반란이겠죠. 답은 3번. 강조가 군사를 입고 이곳으로 들어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였다. 천추대여 등. 이건 개경이 돼야 되겠죠. 답은 여기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됐고요. 문제 4번으로 가죠. 밀주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 사람은 조선살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1920년대 초반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민족적 주자 조만식 선생이 중심이 된 것들이죠. 옳은 것. 1번 조선총독부가 해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산 장려 운동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산 장려인데 이것은 이제 관세 철폐 조짐입니다. 영향은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세를 철폐하려는 조짐이 느끼자 운동하는 게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해사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산도는 총파업을 저주주 전개할 수 있었다. 우리 알다시피 이건 22년, 23년이거든요. 20년 초니까. 근데 지금 몇 번째지? 세 번째, 조만식 원산 노동자 파업이죠. 1929년입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원산 노동자 파업은 29년.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이건 연수 좀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원산 노동자 파업은 29년입니다. 그 다음 조만식 등에서 평양에서 시작돼 전국을 확산되어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죠. 조선 노동총동맹의 적극 참여로 조선 노동총동맹 1924년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된 건 뭐죠? 이겁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상품의 관세를 없애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서 민족주의 기업인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오케이? 전 국민이 참여하나 물어보죠. 그죠? 항상 나오는 건 전 국민이 참여했다. 이런 지문이 맞는지를 물어본다. 이거 틀려요. 공산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민족주의 기업인들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공산주의자들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전 국민이 골고루 이득을 가져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됐죠? 문제 5번 갑시다. 문제 5번. 다음 가식에 해당되는 사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블렁크 문제입니다.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지금 가로넣기 문제 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국가직에도 꽤 많이 나오고 지방직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내지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다. 블렁크는 흐름을 잡는 거죠. 자, 문무왕이 왕이 올랐다. 661년. 그 다음에 블렁크. 세 번째, 신라가 기볼포에서
당나라 수군을 격파했다. 671년에 신라가 기르고 수군을 격파했다. 당나라 수군을. 이 결과 당나라 수군을 격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네, 마지막이니까. 끝났다 봐야죠. 그냥 비슷한 시기에 또 뭐가 있어요? 당나라 수군 격파하고 이게 기볼포고요. 이제 매소성이죠. 매소성의 기볼포가 좀 빠릅니다. 이렇게 순서가. 매소성 전투에서 당 기병 20만을 갖다가 몰살시키죠. 순서도 혹시 모르니까 매소성 그 다음에 기볼포 순서입니다. 당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당을 몰아는 축출내는 것. 육군과 해군이죠. 자 보시면 매소성은 육군이야. 기볼포는 당나라의 해군을 격파시킨 전투 중 하나입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소성과 기볼포 순서도 물어본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정식 메뉴 매기 매운탕. 왜 그러고? 선생님 매기 매운탕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은. 네, 너무 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볼포 전투. 매소성, 기볼포 전투. 매자도 다르잖아. 매기는 어이가 돼야 되잖아. 매소성 순서 잡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부응했다. 670년. 안승을 이렇게 주면 되겠지.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도둑보로 623년 계림도둑보. 이거부터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신라 땅에다 계림도둑보를 설치하고 쟤네들이 지배하겠다는 야욕이 보이잖아요. 그죠? 백제는 웅진도둑보를 만들고 자기 땅에는 계림도둑보를 만들고 야욕이 보이잖아요. 원래 나당야국을 만들고 백제 고구려를 물리치고난다 어떻게 했어요?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먹고 대동강 이북과 요동은 당나라 먹기로 돼 있잖아요. 통일되고 봤더니 어떻게 해? 내가 다 먹고 싶은 거야. 야욕이죠. 욕심이죠. 그 다음에 항산벌이니까 신라가 항산벌에서 전투 백제군을 분파했다. 660년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항산벌 전투 660년 김유신 장군과 서종방에 있는 연합군이 계백 장군을 오늘날의 논산 황산에서 격파했다. 보장왕이 요동제 고구려 부흥운동 677년 뒤로 가야 돼요. 고구려 부흥운동 내려가야 돼요. 흐름으로 잡으셔야 돼요. 연도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 6번. 삼국시대 정치 조전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기억번. 삼국의 간등제와 간직제도 운영은 신분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신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고구려 대성에는 철여근지 그 다음의 규모의 성에는 역사를 파견하였다. 지방간이잖아요. 지방간은 오늘날의 도지사급이에요. 급수가. 여기가 욕살, 여기가 방령, 여기가 군주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역살, 방령, 군주가 기본이에요. 역살, 방령, 군주 가야 돼요. 고구려 대성에는 철여근지가 아니라 역살. 그 다음에 다음 규모의 역살을 바뀌어야 되겠죠. 역살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지방의 군단위가 철여근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디귿번. 백제는 도성의 오부, 지방의 방, 군, 행정제를 시행하였다. 맞는데요? 디귿번. 신라의 십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상국통을 이루어했다. 신라는 구서당 십정입니다. 그러면 십정, 발해가 이제 12죠. 네. 십자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 발해 12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죠?
중앙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앙군에 대한 얘기. 12, 10정, 원 지방이고요.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7번. 성격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꼭 하나 문제,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오죠. 대대로 고구려의 넘버원 얘기입니다. 왕 밑에 수상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상이죠. 대대로. 그 다음에 대내상 발해에 해당됩니다. 네. 발해 대내상 정당성의 최고창을 대내상 이렇게 얘기하죠. 중정대는 발해 감찰기구. 성정원 조선의 성정원 비서기관이죠. 왕 밑에 원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성육부 고려 중앙조직이죠. 이성육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5경 15부 플러스 62조 하게 되면 발해 지방제도죠. 5경 15부 62조는 발해 지방제도. 기인제도 고려의 지방 세력을 견지한 향리 자제를 인질로 잡아놓는 것. 노급제도 월급이죠. 기인제도 월급은 전혀 다른 부분이죠. 유사한 걸 본다면 일본이 가장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네요. 문제 8번. 다음 각 문화재는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문화 파트죠. 여러분들 할 때마다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엄사 각항전은 다층식 예형을 취하고 있다. 하엄사 각항전. 다층식. 그 선일 각항전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하엄사는 구례에 있습니다. 되게 고생해서 갔다 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오기 싫었습니다. 불교를 사랑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니까 불교 신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찰들을 많이 보러 다니기도 하고, 왜냐면 책으로 공부하고 그림으로 공부하던 걸 갖다가 실물을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자주 이제 주말을 정해서 많이 갔죠.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지방을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수덕사 대용전은 주진보 양식이다. 우리 주진보 양식은 우리 전부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봐봐. 고려 원간섭기가 되면 주로 원나라 건축 양식인 다포 양식이 많이 건립되죠. 다포 양식은 다층 다각이죠. 층도 높고 되게 각도가 여러 각도가 막 나오는 것들이요. 고려 시대에 원나라가 시대 이렇게 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려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양식을 고집스럽게 지킨 애들이 있더란 얘기지. 그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이제 주심포 양식이거든. 이거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대답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강릉에 차 한잔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저하고 선생님하고요? 좋죠? 괜찮잖아. 선생님하고 강릉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 가서 강릉에 유명한 차들이 많잖아요. 네. 한 잔 먹으면 되잖아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점,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점, 하나 더 있죠. 부석사 조사당 하나 더 있습니다. 비산의 수덕사 대웅, 강릉의 객사무. 이거 에어포레도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 한잔 합시다. 강릉에 가가지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신라 양식인데요. 고려 원간섭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하고 있잖아. 지키고 있잖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주심포 양식, 안녕하세요. 네. 강릉 가서 차 한잔 하시죠. 어때? 네, 강릉 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선생님 강릉 오세요. 그러면 차 한잔 대접할게. 가야지, 그러면. 네, 이런 멘트가 좀 가겠습니다. 강릉을 가겠습니다, 제가. 실은 강릉은 제가 수학여행 때 가보고 가지를 못 해봤어요. 네.
강릉에 오죽헌 정도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한번 가고 싶은데 지혜가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죠. 4번. 아니 3번이군요.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 맞아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울림 기둥이에요. 네. 배울림 기둥. 예리오라면 엔타시스 기법. 다 같이 잡아야 돼. 엔타시스 기법. 도대체 뭔가요, 선생님? 자, 그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그럼 여기에도 공포를 설치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뭐라 불러요? 방금 얘기했던 주심포 양식이에요, 이게. 기둥 위에다만 이렇게 공포를 설치하는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서 보면 볼수록 앞으로 이 건물들이 막 쏟아지려고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배를 약간 뿔뚝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앞에 접근하더라도 그대로 고정 그대로 수도되는 모습 보인다고. 일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막 가면 갈수록 이게 막 쏟아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엔타시스 기법.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이다. 아니에요.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은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이 천타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동성당이 고딕 양식이고요. 덕수궁 석조전 대표적인 고딕 양식입니다. 그 석조전 연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1900년 시작해서 10년짜리 공사예요. 알아서 연도 외워야 돼요. 덕수궁 석조전 1900년에 공사해서 1909년, 10년이 다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년짜리다. 1900년에서 1909년에도 되고 1910년에도 상관없어요. 비슷하게 끝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 종래 조선농학과 박물관을 집대성했다. 박물학을.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시범농장인 둔전 몇 줄 거예요?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주장했다. 네. 이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게 시험에 7급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나왔어요. 문제 9번. 편찬된 시기는 순조 때죠. 정조 때 하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편찬된 시기는 그의 아들 순조 때 만든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의 핵심은 둔전을 주장했다는 둔전론입니다. 둔전론이란 뭐라 그럴까요? 부자란 뜻이에요. 또는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 땅을 일궈야 된다. 국가가 주도해서 땅을 일궈야 된다. 둔전론이에요. 요즘 말하는 공산주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모든 농지를 국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국영농장제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국영농장제의 어떤 내용이 일부가 포함돼요. 내용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공산주의, 북한 애들 하는 공산주의 체제하고는 약간 달라요. 차이점이 있다. 무엇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요? 국가가 하게 되면 이건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겠죠. 국가가 주도가 되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요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조금 달라지는 거지. 네, 부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져요. 이게 둔전이에요. 이건 주로 7급에 주로 많이 썼던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임원경제지는 둔전론입니다. 소유구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9급에까지 막 내려왔어요. 이제 한 10년, 20년 뒤에는 낼 게 없을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 다 끄집어 다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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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계속 나올 겁니다. 문제 10번 가죠. 문제 10번. 자, 고려에서 행한 국가 제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태조 때 항구단을 설치해 폭력을 개최했던, 이건 성종이에요. 성종. 항구단을 설치한 건 성종이에요. 이건 경찰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떴어요. 네. 항구단이 두 번 나오죠. 고려 성종하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항구단을 즉위하죠. 요거는 즉위를 하는 거고, 황제 즉위식을 하는 것이 대한제국 시기의 항구단입니다. 저기는 즉위식은 아니지만 제사 지내는 공간을 썼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시 고종임금 처음으로 항구단에 즉위식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항구단이 만들어진 건 성종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첫째다 하면 이건 틀린 점이 돼요. 첫 번째라는 질문 틀린 점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경찰 시험에 한번 나오고 지방직 시험에도 한번 나오는, 연이어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일반직 준비하는데 경찰 시험 문제도 봐야 되나요? 필요하면 봐야죠. 필요하면 봐야죠.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필요하면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경찰 시험 문제 따로 있고 일반 시험 문제 다른 게 어디 있어? 국사 문제 꼭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단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약간 좀 까탈스럽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경찰 문제였기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었죠. 성종 때 사직을 세워 자신과 오곡에 제사를 지냈다. 사직단에, 우리 보통 종묘 사직할 때 종묘는 역대 대통령, 역대 왕과 왕비를 제사를 지내는 거고, 사직은 우리가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사직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들. 숙종 때 기자사당을, 이것도 밑줄 그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7급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게. 숙종 때 기자사당을 세워서 국가에 제사 지냈다. 우리 아까 오늘 이론 시간에 잠깐 이거 언급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예종 때 도가님 보건궁.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예 하라고. 예종입니다. 복을 원하세요? 예, 보건궁 예종입니다. 문제 11번 갈게요. 문제 11번. 밑줄 친 대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효정이 한 일로 옳은 것은, 효정이 한 건 뭐겠어요? 북벌이잖아요, 그죠? 서인 중심이 돼서 북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뭔지 골라보겠습니다. 밑에 사료를 안 읽어도 돼요. 왜? 이미 대의란 단어를 줘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효정이라는 단어를 줘버렸잖아요. 1번 갑니다. 남한산성을 복구합니다. 복구하고 어영청을 학대합니다. 네. 남한산은 우리 알다시피 병자호란때 상당수가 파괴돼요. 네. 청태종이 직접 군사 10만을 끌고 내려왔잖아요. 한포 사기 때려버렸다고. 상당수 피해갔다고요. 그 다음에 어영청을 우리 국벌의 번영으로 삼았죠. 어영청은 자기 아버지 인조가 만들었습니다. 인조가 만들었고 활용한 사람은 효정이죠. 아들이죠. 북벌의 번영으로 삼았다. 원래 군사가 7,000명이었다. 3배로 늘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십, 백, 천만. 즉 2만여 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1번 질문 정확하게 맞습니다. 훈련 별대를 정초원과 토가 금이형은 숙종입니다.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거 전부 다 인조 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영, 마지막이죠. 이게 숙종 때입니다. 왕이 틀리기 때문에. 됐죠? 아버지 만든 게 어영청을 효정이 활성화했다. 답이 나왔잖아요. 명과 호금 사이에 3번입니다. 실리를 추구한 중리배교, 이건 강해군이죠. 중리배교가 나오면 무조건 강해군입니다. 4번째, 호위청, 총류청, 수호청 등의 부대를 창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인조입니다. 답은 1번.
문제 12번 가볼게요.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어때요? 심플하죠? 이런 문제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그죠?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부시켰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물러났다가 1880년 이모군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들이 고종임금이 아들을 코라죠.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별기군 폐지하자. 폐지하고 오군영 복원하자. 오군영 복원됐습니다. 즉 자기가 했던 체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전사업을 시행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양지 암호를 설치했다. 예, 양전사업 밑줄 보시죠. 토지 측량하는 겁니다. 목적은 은계를 찾기 위한 목적. 양지 암을 설치했다. 대한제국 시기 1898년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대한제국 몇 년부터 몇 년 줄 아시죠? 대한제국? 네? 네, 97년 맞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문제를 푸는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대한제국이죠. 보통 이걸 다 한만이라고 말 많이 쓰죠. 다음 한말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통리기무함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1880년 고종임금이 청해제도 총리기무함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청나라의 제도를 좀 따라가고 싶다. 4번 화폐제도를 은본위제도로 개선하고자 은본위제 1차 가보개혁입니다. 참고로 그럼 근본위제도 알아야 되겠지. 근본위제도 대한제국 시기.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문제 13번. 자, 다음 기억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자, 이네들이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치를 암살하고자 한 자리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신문 과정에서 이네들이 속한 김익상 위주가 됩니다. 김익상이 1921년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폭탄을 전 의혹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렸다. 김익상이 찍었습니다.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튀어가지고 다시 육군 다나카 기치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터졌죠. 일명 항포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항포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김익상에 대한 것, 그 조직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1번 갑니다.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대동단결 선언을 주장했다. 1917년에 신규식, 박은식 선생님들이 대동단결 선언 때 나온 얘기입니다. 17년 대동단결 선언. 두 번째 질문.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 이건 한일의국단, 이봉창, 윤봉길은 한일의국단이 되겠고요. 달라요. 일부 구성원을 항포군관학교에 보내 김원봉이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본인도 받았고 또 훗날 본인도 육군 무관학교를 창설하기도 한다. 난징에다가요. 답은 3번. 김원봉에 대한 얘기, 의열단에 대한 얘기. 의열단은 우리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 이거 가시죠. 의열단은. 답은 3번.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의 폭탄을 투척은 의롭게 이르겠다. 이건 강우규. 강우규는 의열단이 아니라 대한강북단이고 대한노인단. 대한노인단 40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선생님 조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의열단이 아니라 대한노인단에 들어가야 돼. 50이 넘어가면 선생님 50이 넘었기 때문에 대한노인단에 가야 된다고. 의열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 노인을 취급받았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갈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단군으로부터 고려 이래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하게, 자, 단군에서 고려까지야. 단군에서 고려까지. 통사란 얘기, 전체를 다 적었다는 얘기지. 단군 역사 통사이다. 만을 중시하고, 만 밑줄 그으시고, 삼국을 무통 밑줄 그어요. 무통. 자, 볼까요? 우리 보통 단군조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있는 거죠? 기자소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지금 현재 21세기 관점이고 조선 후기의 관점은 누구로 봐요? 잘못 미쳤어. 지금 21세기 관점은 그 다음에 19세기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두 개로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요건 기자조선. 이래요. 여기 기자조선. 여기에 이만조선을 보고 있다. 19세기는 이렇게, 21세기는 이렇게 보고 있다. 자, 요걸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19세기 상황이니까. 기자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만이 있다는 얘기죠. 사만은 뭐죠? 마한, 변한, 진한. 즉, 마한 정통론을 얘기하는 거거든. 즉, 이 내용이 안정복의 동사강목 내용이에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마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마한 정통론이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 즉 고구려 신라는 정통성이 없다. 이걸 무통이라 부른다. 무통.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정통성이 없다. 무통이다. 그러한 다음에 통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을 연결된다. 네. 이게 사만정통론이에요. 사만정통론. 정통론이란 뭐죠? 정통이란 끊김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통이란 정통. 네. 정통이란 끊김이 없다. 근데 마한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통이라는 거예요. 정통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허목의 동사. 네, 당군부터 고려까지죠. 허목이 남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배우셨죠? 경신왕국 때 허목, 허적, 윤선도가 피해자가 됐죠. 남인의 입장은 뭐예요? 왕권 강화예요? 신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허목이 지은 동사는 주로 뭐예요? 왕권 강화 중심의 역사책을 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왕 중심의 역사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유계 여사제강. 유계는 노론이에요. 노론의 입장에서 보는 역사예요. 근데 조선 후기의 노론들이 여사제강을 열은 앞에 고자를 붙으면 고려사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사림들이 고려의 역사책을 막 즐겨본다는 거야. 미쳤지. 조선시대 사람들인데 왜 고려 역사를 붙었는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 조선의 공통점. 첫째 뭘까요? 고려와 조선은 애침이 되게 많이 받은데 우리가 저항했다는 거예요. 고려, 조선의 공통점은 저항의식이에요. 애침이 있을 때 그냥 가세요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저항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6의 여사제강의 공통점, 여사제강의 공통점, 저항의식. 두 번째,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야. 누가? 대신들이 통치했다는 뜻이야. 고려, 조선 공통점, 저항의식, 예부의 침입에 왕이 지배한 시기가 아니라 누가? 재상들이 통치하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겁니다. 고려사란 책이. 한치훈 해동 역사 500여 종의 많은 책들 참고 문헌을 잡았다.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박시계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겠죠. 그러니까 허목의 동사, 유계 여사제강 이 책들 다 잡아야 돼. 우리가 책 나올 때마다 여러분 힘들다, 틀렸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외우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면 된다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15번. 다음 사건들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6.25 전쟁 선후관계를 물어볼 것이다. 인질이라는 선후관계를 물어볼 것이다.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1년, 2년 사이에 계속 나올 겁니다. 왜?
내다 시험 낼 게 이제 바닥이 다 났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번 이수진이 명랑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다. 이건 우리 알다시피 임질애란이 아니에요. 이건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이에요. 명랑이니까 명랑 울뚫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1597년 얘기입니다. 1597년 8월에 또는 9월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음력 양력에 따라서 책자별로 달라요. 또 책별로 달라요. 그래서 요건 달이 틀린 건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력 달력에 따라서 편집자가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왜? 양력은 우리 1895년 을미기획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전은 책을 쓰다 보니까 음력 양력이 계속 더블로 막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량의 매실 그렇습니다. 명량. 울뚫목입니다. 그 해남에서 진도를 건너가는 울뚫목에 있는 건데요. 파도가 이렇게 선생님 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오를 치다가 저쪽 강가 바닷가 벽에다가 빵 칠 때 울음소리를 갖다 하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난다, 응애하는 소리가 났다. 이걸 한자로 명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명량대첩 이렇게 적어요. 아셨죠? 명량대첩. 도대체 이수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해남에 자수사가 있어요. 우수사가 있어요. 쏘리. 네. 자수사는 여수고요. 우수사가 해남에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라 우수영이 근무하는 곳에서 있다가 예구를 격침했다 해서 우수영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경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봐요. 우수영, 자수영. 왕이 서울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이렇게 앉아있을 거, 선진을 보고 있을 거거든. 여기가 오른쪽에 가서 우수영. 여기가 뭐야? 자수영 되는 거야. 우수영, 해남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여수 얘기하는 거야. 해남과 여수가 어떤 게 우수영이 자수영 구분하라는 뜻이야. 네.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게 된다. 우리 해경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일반에 해당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누구인가는요. 꼭 보실 것. 왕이 서울에서 내려다봤을 때 좌우를 보라고. 지금의 각도 서울을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는 각도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 자. 틀리면 안 돼, 이제 이거.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시간을 가끔 얘기합니다. 생각날 때. 두 번째, 의주로 피난 갔던 국왕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1593년 10월입니다. 1593년 10월이고 행주산성 승리 이후라고 적어놓으실까요? 행주산성 승리 이후에. 왜? 그 밑에 행주산성 나왔죠? 행주산성이 1593년 2월입니다. 행주산성하고 우주에서 왔을 때 좀 달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주에서 피난했다 국왕이 일왕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실시한 정책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도감 설치해요. 꼭 적어야 돼요. 훈련도감 설치가 돼야 돼요.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성령의 건의에 따라서 서울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죠. 직업군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전량에서 크게 패했다. 칠전량은 오늘날에 거제입니다. 거제시죠. 칠전량에서 제패했다. 이게 1597년 7월 또는 8월이에요. 7월 또는 8월. 이것도 마찬가지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입니다. 칠전량에서 원균이 패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이수진이 선조의 명령에 따라 3군 수군 통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칠전량에서 다 패하잖아요. 배설일 장군이 배를 끄집어 온 게 12척밖에 안 남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전라 우수사 쪽으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잡으셔야 돼요. 정유재라는 때 원균 칠전량 피한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해남에 가가지고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격파한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의주로 피난 같은 국왕이 오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훈련도감 설치라고. 됐죠? 그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은 이건 임질애란 때예요. 임질애란 때. 자, 행주산성 승리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 실패한 거 있죠. 이효성이. 당나라 이효성이
어디에 실패합니까? 네? 평양에서는 승리합니다. 평양 승리하고 내려간다. 경기도 고양으로 옵니다. 백제간 전투예요. 평양에서는 승리하죠. 평양에서는 승리합니다. 누가요? 이여성이, 당나라 장수 이성이. 쭉 내려온다. 경기도 고양시로 온다고. 고양시 백제간 전투에서는 이여성이 너무 등한시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전투가 뭐예요? 행주산성이에요. 행주산성 우리가 승리하죠. 이것도 다 고양시에서 올라래요. 잡아야 돼요. 고양시의 백제간 전투, 행주산성. 같은 달이에요. 같은 달.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승리했죠. 행주산성 올라다시피 관민이 막 다 했죠. 권율 장군의 어떤 지휘 능력. 그 다음에 지정학적 이치가 행주산성 가보면 백제간 전투하고 달라요. 백제간은 옛날에 뭐냐면 그 중국 애들이 사신이 왔을 때 옷을 간복을 갈아입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백제관이라는 얘기는 거기 관들이 머무는 숙소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백제관은요. 지금 백제하면 저기 경기도 고양시 사람 잘 알까? 지금 현재 백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화장하는 화장터예요. 백제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사람들이 본다면 선생님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지? 궁금해 할 거예요. 선생님이 경기도 고양시에 군 근무했어요. 그게 너무 잘 알아요. 고양시는 빠삭하게 알아요. 빠꿈이에요. 동네방네. 지금 개발되기 전 동네를 다 알아요. 네. 깜짝 놀랄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하정이니 이런 동네가 그 당시는 완전 촌동네였어요. 선생님 군대 시절에. 지금 완전 신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경기도 고양시 가면 전 못 찾아요. 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옛 흔적이 거의 없어졌어요. 대신에 지방 국도만 좀 흔적이 남아있고요. 새로 뚫린 길들, 그 다음에 지하철은 다 한참 뒤에 생긴 길이라서 잘 몰라요. 되게 요 동네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쩐지 잘한다 생각하실 거야. 경기도 고양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답은 4번이 되겠죠? 16번 갈게요. 고려전개, 문산개, 무산개의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이건 쉬운 문제야. 난이도 쉬운 문제야. 3번 봐봐. 중앙 무반에게 문산개 아니야. 중앙에 근무하는 문무는 전부 다 문산개야. 나머지가 전부 다 무산개야. 쉽게 가, 그건. 됐죠? 이렇게 짧게 갑니다. 문제 17번. 미술중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는 신민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쭉 내려가 봐죠. 국민대표의 창조파, 개조파가 대립할 때 그런 국민대표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여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밑줄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김구입니다. 김구가 처음 만든 임시정부의 한국국민당. 그러한 다음에 조서왕과 지청천이 참여하게 되면서 조서왕이 만든 한국독립당을 조상의 양해를 받아서 임시정부 여당 정부를 만든 그게 한독당이에요. 김구가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다음에 암살 당할 때까지도 계속 활동했던 당명은 한독당이에요. 한국독립당이에요. 본인을 꾸미잖아요. 첫째도 우리나라의 독립, 둘째도, 셋째도 다. 자, 김국 올라가 봅시다. 일본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48년에. 일명 사기메이.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김일성, 김두봉을 만났죠. 실패했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전의정들을 이끌었다. 김원봉. 요즘 부각되고 있는 김원봉. 세 번째, 안재홍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회를 조직했다. 여운형, 몽양 여운형. 가장 많이 나왔죠. 몽양 여운형. 대통령 직선제 골자로 발췌개헌을 국회에 제출하신 분 이승만. 쉽습니다. 문제 18번. 발췌개헌하는 이유는 아시죠? 이게 간선제거든. 투표하는 거거든. 손들기가 거수거든. 국회에서. 부산에서 만든 게 발췌개헌이에요. 왜? 본인이 대통령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간선제도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게 뭐예요? 발췌개헌이에요. 오케이? 네. 왜?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재헌국회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소속하고 독촉하고 한민당 애들이 대거 당선돼서 대통령을 만들었거든. 근데 독립운동 했던 대거 당선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승만
푸시 안 하지.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싹 바꾼 게 발췌기 말이죠. 직선제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문제 18번 갑니다. 자, 기억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은 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등을 치르며 큰 전가를 올렸고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제 18번. 국민부는 우리 알다시피 양세봉 중심이 된 거죠. 조선혁명당이 군을 만들죠. 이게 조선혁명군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건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영군과 힘을 합치죠. 연합작전을 펼친 이유는 아시죠? 31년에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를 청나라에 잃어버려서 공동의 적이 만들어졌다고. 이해 가셨죠? 조선과 힘을 합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입니다. 국민회의, 지청천, 한국독립당입니다. 마찬가지 당에서도 군을 만듭니다. 한국독립군을 만들죠. 방금 얘기한 중국의 의영군과 힘을 합칩니다. 중국의 잘못했습니다. 호로군과 철도 기관병들이죠. 힘을 합쳐. 이건 농민들이고요. 이렇게. 동경성에서, 경박호에서, 동경성에서, 경박호에서, 좀 갈겼었나? 좀 정자를 써볼까? 동경성에서, 경박호에서, 사도하자에서, 쌍성보에서, 대전자량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출제되는 건 계속 지금 현재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물어보잖아요. 민족주의 계열에. 여기 민족주의 계열.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물어볼 거니까. 그럼 계속 요것만 나왔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양세봉일 수도 있겠죠. 네. 양세봉과 저와 여러분은 동창생입니다. 어디? 영흥초등학교. 어때? 암기됐죠? 여러분 하나만 외우면 되지. 봐봐. 동경. 그 다음에 쌍대. 동경에서 당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당구 치는 사람 보면 알 거야. 내가 100담화를 친다. 담화라면 안 되는데 일본 말인데. 당구를 100을 친다면 내가 8개를 쳤다면 2개가 남아. 이걸 쌍대라 불러요. 하나 남으면 덧대라 불러요. 당구 치는 사람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런 용어 안 쓸 거야. 당구를 좀 오래전에 쳤던 사람들 이런 의미를 알 거야. 네. 사도하자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 선생님, 지정학적 이치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지정학적 이치 가보겠습니다. 양세봉. 직천처입니다. 이치까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잡을 수 있죠?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돼. 선생님처럼 안 보고 막 적으면 돼. 그러면 문제 푸는데 이상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오케이 하지 마시고. 문제는 본인이 백지 꺼내서 써봐야 돼. 네.
써보시면 돼요. 자,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한국 독립군 지청천 찾아봅시다.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네, 샌프란시스코 이승만과 잦은 충돌로 인해서 못 버티고 다시 하와이로 와서 만든 게 대조선 국민군단이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요즘에 보면 사관학교라 적으시면 돼요. 독립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두 번째, 양세봉이 제 흥경선정 되천하였다. 조선 혁명군이 되겠죠. 양세봉이 조선 혁명군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만주지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다. 봐요. 여기는 지청전, 한국 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다. 이 지청전 다음 3번이 돼야 되겠죠. 조선 의정공원 연합화 영릉가에서, 자, 영릉가 흥경선에서 양세봉이 된 얘기입니다. 탑타 나오잖아요. 요거 두 줄만 쓰게 되면 뭐 문제는 금방 풀리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계속 요걸 한 10번 정도만 써봐요. 백지권 해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계속 10번만 써봐봐. 안 보고 계속 숙달되게. 뭐 이런 문제는 한 1, 2초면 풀어낼 수 있어요. 내가 쓴 문제가 달라.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복습 한번 합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진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밑줄 그어야 돼. 군대 해산 요구입니다. 요구를 관철했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예, 한일 신협약 1907년에 한일 신협약 또는 같은 말로 정미칠조약 얘기하죠. 네. 핵심이 고종퇴위와 군대 해산 문제가 걸려있죠. 네. 요와 같은 조약을 맺게 된 앞에 관계가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되죠. 헤이그 밀사 사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요? 고종을 퇴위 명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나마에서는 고종도 퇴위하고 한일 신협약을 통해 즉 정미칠조약을 맺게 됐다. 이게 핵심 내용이 뭐죠?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정미칠조약 핵심 내용을 물어본다면? 정미칠조약 핵심 내용 뭐예요? 장관은 우리 조선을 하고 일본인이 차관 실무를 다 했다고. 그럼 결국은 차관 정책은 뭐야? 우리나라에 뭘 박탈해 가는 거지? 행정권이 박탈된 거지. 명색이 우리나라는 장관, 조선이 장관이지만 지휘권을 사라져, 업무가 없어져 버렸어. 행정권이 박탈됐다. 되게 처음에 잘 나와. 가장 기본을 잡아야 돼. 네. 설명으로 옳은 것.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됐다. 을사늑약이죠. 외교권 박탈됐기 때문에 헤이그 파견을 보는 거죠. 체육현 의병운동, 이것도 마찬가지. 을사늑약에 대한 외교권 박탈에 대한 공개죠. 재정고문 메가타, 이건 1904년 메가타 화폐정사를 시작한 근거가 되었다. 예, 한일의정서죠. 한일의정서에 뭐가 오죠? 고문관이 오죠. 스티븐슨, 메가타 사람들. 그래서 화폐개혁은 1905년에 실시된, 기억하셔야 됩니다. 1904년에 맺어진 게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핵심 내용은 고문관 설치, 고문관 파견. 대표적인 인물이 SM, 스티븐슨하고 메가타. 그리고 1905년에 메가타가 조선 제1회년을 기점으로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화폐를 백동어라든가 상평통보가 완전히 돈도 아닌 상황으로 발생하게 됐다. 엔화로 다 바꾸게 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라든가 일부 분홍들이 쫄딱 망하게 된 케이스가 되었다. 어때? 이해 가셨어요? 말로 때울게요. 칠판 판사는 귀찮아서. 이해 갔어요? 오케이. 4번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죠? 차관 정치죠. 기억하셔야 돼요. 통감의 밑줄 그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정미칠조약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통감이 아직까지는요. 통감이에요. 1910년 한일 병합이 되면 여기 총독이에요.
혹시 통감을 얘기하는 건지 총독을 거기다 넣는지 잘 보라고. 네, 한일 병합 이후는 총독이 그 전까지는 통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도 말장난 칠 수가 있으니까 절대 함정에 빠뜨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0분 마지막 한번 풀고 쉬겠습니다. 20번.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 오해와 불신을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켜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쭉 자주적의 자의 동그라미. 둘째, 쭉 평화적의 평화의 동그라미. 결국은 이게 뭐죠? 우리 민족을 통일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법을. 자, 평, 인입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계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 원칙.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핵심은 여기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닉슨 독트린이잖아요. 지금 현재 콜드워 냉전이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러시아로 일이 바뀌었죠. 이제는 냉전을 좀 해체하겠다. 와해하겠다. 콜드워에서 해방되겠다. 그럼 뭐죠? 조건이 뭐겠어요?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을 갖다가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미군 한개 사단이 일본 오키나와로 빠져나가고 우리 공군이 일부가 미국령 감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미국 때문에 북한을 갖다가 경계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60년대,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 정책이 없어요. 응? 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 정책이 없어. 집권을 했지만 통일 정책이 없다고요. 그때는 뭐예요, 그러면?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체제 경쟁이에요. 사회주의가 유리한 건지 민주주의가 유리한 건지 서로 체제 경쟁을 했다는 60년대. 전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갑작스럽게 닉슨 독트린이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왜? 뭐지? 미군이 빠진다고? 뭐지 그럼? 이제 다급해졌지. 그러면 어떻게 북한하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1971년에 만든 게 적시자 회담이에요. 적시자 회담의 목적이 뭐죠? 처음부터 야 정치적 목적을 만나면 북한 애들이 만나겠어요. 그래서 비정치적 회담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순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 실천하면 공동성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계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만나보자. 네. 그래서 7차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1972년에 11월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죠.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죠. 10월 달에 또 있죠. 중요한 게 있죠. 10월 유신이 선포되죠. 10월 유신은 뭐죠? 장기 집권 독재하겠다는 뜻이 되죠. 같은 11월에 북한 애들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북한 애들도 새 헌법,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듭니다. 이때 처음으로 뭘 만드나? 김일성이 주석제를 갖다가 개헌을 통해서 최초의 주석이 되죠. 주석이란 수업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권한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론은 뭐죠? 양국 두 개 나라 독재의 기초를 잡은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시기는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고위급 회담, 야, 곧 통일될 것 같아. 분위기 업됐어. 와, 끝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 뭐야, 30년, 40년 지나고 봤더니 어떻게, 야, 이거 장기 집권하기엔 독재 정권을 위한 초석을 깐 거네. 이거 뭐야, 이거.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거 어떻게, 되게, 요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어이씨, 이게 뭐야, 이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고 봤더니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들 뻘 되겠지만 이분들 되게 열받았겠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통일 문제는 꼭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7.3 남북송은 72년, 91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하나 나온 거, 그 다음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세 가지를 계속 로테이션을 만들 거야. 쉽게 내놓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자, 봐봐요. 합의문 설명 오르는 거. 그럼 어떻게 해? 남북 2번이나 남북 조조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 그래서 72년 11월부터 해서 73년까지 이걸 계속 움직여요. 예, 꼭 적어야 돼, 거기다가. 남북조절위원회는 72년 11월 30일부터 73년까지 만들어져요. 남북조절위원회. 즉, 일종의 이게 고위급 회담이에요. 예.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91년 1번 지문. 3번 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거 2000년 김대중, 김정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할 결정했다. 김대중. 99년에는 꼭 적어야 돼요. 99년에는 해로워요. 배를 타고 갔어요. 2000년 정상회담부터는 버스로 가는 거예요. 육로라고 불러요. 1998년에는 회로를 이용해서 금강산을 갔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즉, 배를 이용했다는 거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이제 회로가 아니라 육로로 갔다. 요즘 말로 이제 버스로 갔다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 구분할 것.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실시되다 이렇게 되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금강산 관광을 육로로 뿐만 아니라 회로를 먼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질문. 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